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해 진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과 같아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내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깊이 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올해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땅 위에서 숨쉬며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이 사는 집을 보았으며 그들의 영혼이 머무는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면서도 왜 자신의 삶이 자꾸만 뒤로 처지는지, 왜 마음속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운이 없다거나 환경이 나쁘다고 탓하곤 하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는 그 불운의 씨앗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그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당신이 만진 물건들의 에너지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는 우리 마음이 병들면 집안에 먼지가 쌓이듯 보이지 않는 락담리, 즉 영적인 쓰레기들이 고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집안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깨끗할지 몰라도 그곳에는 당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기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반면 어떤 집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놓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미신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을 지나 100년의 지혜를 빌려 말하건대 당신의 집안에 버리지 못한 채 방치된 3가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물건, 슬픈 기억이 깃든 물건, 그리고 탐욕으로 쌓아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독소가 됩니다. 이 독소는 당신의 집안 공기를 오염시키고 당신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당신에게 찾아올 복마저 밀어내버립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자꾸만 일이 꼬인다고 느낀다면 남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 사이에 혹시 죽어있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책 속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청정함이라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과 집을 닦는 것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그 보이지 않는 짐들을 어떻게 덜어내고 어떻게 다시 평온한 삶의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이 말들을 그저 잔소리로 듣지 말고 인생 선배가 건네는 마지막 처방전이라 생각하며 들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집이 곧 당신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텅 빈 방에 고요한 햇살이 비치듯 당신의 삶에도 그런 맑은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것들을 놓아줄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남은 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쓰레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갉아먹는 마음의 찌꺼기들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교육자로서 또 한 명의 수행자처럼 살아오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넓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늘 불안에 떨고, 어떤 이는 작고 소박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에 늘 온화한 빛이 감돕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어떤 기운을 쌓아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살아온 역사이자 당신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집 또한 쓰지 않는 물건들과 낡은 생각들로 어지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첫 번째 영적 쓰레기는 바로 죽은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로 그것에 담긴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추억은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먼지 쌓인 물건 속에 갇혀 당신의 현재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특히 예전에 아팠던 기억, 실패했던 순간,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서린 물건들은 집안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그런 물건들은 마치 고인 물처럼 썩어서 당신의 방 안을 차가운 기운으로 채우게 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풍경이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라면 당신의 하루 역시 무겁고 활기 없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말의 찌꺼기입니다. 집안의 벽과 가구들은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을 기억하고 흡수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매일같이 한숨 섞인 말을 내뱉는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두 번째 영적 쓰레기입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받은 상처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족들에게 퍼붓거나 혼자 벽을 보며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집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어야지 독소를 쏟아내는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쌓인 집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 오염된 기운 속에서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며 삶이 참으로 단순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를 맑게 유지하는 그 단순한 실천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혹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당신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낡고 해진 것들, 더 이상 설렘을 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당신을 슬프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히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비워낸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집이 맑아지면 당신의 생각도 맑아지고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밝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으로 그 무거운 기운들을 걷어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첫 번째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쓸모를 잃고 방치된 채 죽어가는 물건들입니다.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고장난 시계, 깨진 그릇,
한쪽을 잃어버린 장식품, 그리고 언젠가는 고쳐 쓰겠다며 구석에 쌓아둔 낡은 가전제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집을 보아왔지만 잘 풀리지 않는 집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생명력이 끊어진 물건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의 집안에서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시계가 멈췄다는 것은 그 공간의 시간이 정지했다는 뜻이며 깨진 그릇을 그대로 두는 것은 당신의 복그릇이 깨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아까운 마음에 혹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것들을 차마 내다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에도 엄연히 수명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물건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는 구멍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깊었지만 그것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기억에 매달려 이미 낡고 해진 옷들과 망가진 가구들을 집안 가득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분은 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진짜 병의 원인은 그가 붙잡고 있는 죽은 물건들의 무게였습니다. 낡은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당신의 무의식에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 나는 새로운 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당신이 매일 아침 그런 물건들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첫 번째 영적 쓰레기이자 당신의 운명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죽은 물건들부터 정리하십시오.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고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엉겨붙은 낡은 감정들을 털어내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머물게 됩니다. 당신이 그 물건들을 놓아주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과거의 잔해 속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는 살아있는 물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력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부디 아까워하지 말고 당신의 공간을 숨쉬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집안에서 걷어내야 할 것은 바로 슬픔과 원망이 서린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지우고 싶은 얼룩이 있게 마련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 아픈 기억을 물건이라는 형태로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는 평생을 괴롭혔던 배우자가 남긴 유품을 버리지 못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는 이도 있었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쓰던 집기들을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창고 가득 쌓아둔 이도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방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그 물건을 볼 때 당신의 마음은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서늘해집니까? 만약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오거나 과거의 억울함이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초와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당신의 집안 기운을 차갑게 식게 만듭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물건에도 기운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물 받은 물건은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 주지만 눈물과 원망 속에서 간직된 물건은 그 주인의 운명마저 어둡게 물들입니다. 당신이 그 슬픈 기억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의 삶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고 끝없는 바다를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나 사랑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온기를 나누어 주는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삶을 조종당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물건을 내다 버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아픈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물건에 덧씌워진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아픈 물건은 과감히 눈앞에서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눈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당신의 귀에 삶의 즐거운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은 고통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슬픔을 정리하는 것은 죽은 자를 잊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이 제대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이름을 불러주며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나도 너도 편해지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당신의 웃음소리가 채워질 때 비로소 당신의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100년을 먼저 살아본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간절한 위로이자 당부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맑고 밝은 빛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반드시 집 밖으로 몰아내야 할 세 번째 영적 쓰레기는 바로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찬 무거운 욕심의 덩어리들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집안을 물건들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는 집안에 물건이 넘쳐날수록 그 주인의 영혼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초췌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정말로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해서 곁에 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사들인 것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집안의 맑은 공기를 막고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두기만 한 옷가지들, 유행이 지나 구석에 박혀있는 장식품들, 그리고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며 쟁여둔 잡동사니들은 당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바위와 같습니다. 물건은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살아나는 법인데 주인에게 잊힌 채 먼지만 쌓여가는 물건들은 집안에 음산하고 무거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하는 공간이 이런 무거운 욕심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마음 또한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자꾸만 뚝에 빠진 듯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늘 되묻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물건의 주인인가? 아니면 물건이 나의 주인인가? 당신이 집안을 정리하지 못하고 물건에 둘러싸여 산다는 것은 당신의 주체적인 삶을 물건들에게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텅 빈 방에 놓인 낡은 책상 하나가 수만 가지 화려한 가구보다 더 깊은 평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버려야 할 때를 알고 기꺼이 손을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허영의 쓰레기들을 과감히 버릴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이 고달프다고 느낀다면 더더욱 집안의 욕심을 걷어내야 합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는 맑은 물이 흐를 수 없듯이 탐욕으로 가득 찬 공간에는 새로운 행운과 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들,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것들을 비워낸 자리에는 비로소 당신이 잊고 살았던 삶의 여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물건의 노예가 아닌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집이 맑고 가벼워질 때 당신의 남은 생도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건네는 진짜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려 합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말들의 찌꺼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며 수많은 이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노릇은 늘 입버릇처럼 힘들다, 못 살겠다, 안 된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집은 예외 없이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고맙다, 다행이다, 살아있어 기쁘다며 밝은 말을 건네는 이들의 집은 창가에 비치는 햇살마저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집안에서 어떤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방의 벽지에 스며들고 천장에 매달리며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당신의 집이 눅눅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원망과 한탄의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두 번째 영적 쓰레기이자 가장 치우기 힘든 마음의 얼룩입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받은 상처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날카로운 말로 쏟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집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성스러운 요람이어야지 감정의 우물을 버리는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말의 무게를 무겁게 여겨왔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낡은 가구들을 보며 가난을 탓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그 말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맑고 밝은 곳을 찾아 흐르는데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찬 공간에는 결코 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의 언어 습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한 말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보금자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집을 축복의 말로 채워보십시오. 낡은 밥그릇 하나를 닦으면서도 고맙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방 안의 공기를 향해 오늘도 지켜주어 다행이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묻겠지만 100년을 살아본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집안 공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면 당신의 마음이 바뀌며 마침내 당신의 운명 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워낸 물건의 자리에는 맑은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비워낸 원망의 자리에는 따뜻한 사랑의 말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옥죄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평온한 노후로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피어나는 예쁜 꽃들이 당신의 집안 가득 향기를 채우길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어두운 말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맑은 미소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집 안깊숙한 곳, 어쩌면 가장 큰 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을 세 번째 영적 쓰레기인 탐욕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집안이 텅 비어 있고 삶이 팍팍하고 고달픈 사람일수록 집안에 물건이 발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혹은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서 사들인 값비싼 가구와 옷가지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이것을 집안의 기운을 막는 무거운 바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당신의 맑은 정신은 그 물건들을 관리하고 지키느라 조금씩 갉아먹힙니다. 특히 한국의 옛 어른들은 소박함 속에서 도를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텅 빈 방에 달빛이 비칠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법인데 사방이 물건으로 가득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도 머물 곳이 없어 다시 나가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공간이 너무 무거워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젊은 시절 만났던 한 친구는 평생을 무언가를 모으는데 바쳤습니다. 그의 집은 보물창고처럼 화려했지만 정작 그 친구는 늘 잠을 설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큰 병을 얻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자신이 모은 물건들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괴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이 쓰지 않는 물건은 죽어있는 에너지입니다. 죽은 것이 산 사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쇠약해지는 법입니다. 아깝다는 마음은 사실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생각입니다. 정말로 아까운 것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맑은 기운이지 구석에서 먼지 쌓여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손으로 그 무거운 욕심의 덩어리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옷들, 찬장 구석에 박혀있는 그릇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설레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내는 일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손을 비울 때 비로소 하늘은 당신의 빈손에 더 크고 귀한 복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짐이 무거우면 얼마 못 가 지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가볍고 경쾌하기를 바랍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그 깊고 고요한 평화가 당신의 집안 가득 머물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비결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당신의 공간을 숨쉬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비어있음이 주는 참된 쓸모와 그 안에 깃드는 맑은 기운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오며 우리네 전통 그릇이나 방 안의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밥그릇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 안에 맛있는 밥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고, 방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몸을 이고 숨을 쉴 수 있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이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구석구석 물건을 채워놓고 벽마다 무엇인가를 걸어두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바로는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서 숨 쉴 틈조차 없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도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당신은 혹시 텅 빈 방에 홀로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방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질 때 그 정적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떨림이 들려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를 여백의 미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 비워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쌓인 영적 쓰레기들을 치워내고 나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늘 곁에 있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복이 깃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꽉 찬 잔에는 더 이상 맑은 차를 따를 수 없듯이 욕심으로 꽉 찬 집에는 하늘이 내려주는 평온한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선비의 방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작은 찻잔, 그리고 벽에 걸린 소나무 그림 한 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내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수만 가지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공간이 주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당신의 집도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공간에 숨구멍을 낼 때 당신의 영혼도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듭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다면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더 많이 비워내 보십시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된 물건들도 막상 치우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이 차지했던 자리만큼 당신의 마음이 넓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물건의 무게에 짓눌려 소중한 노후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때 당신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인자한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비워진 방에 고요한 평화가 머물고 그 평화가 당신의 삶을 따스하게 감싸 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집을 비움의 미학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그 비어있음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훨씬 더 깊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삶이 자꾸만 꼬이고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당신은 혹시 발밑을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인생의 큰 파도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집은 예외 없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어지러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집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잘한 물건들, 먼지 쌓인 구석진 자리들,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아 엉켜있는 전선들까지도 사실은 당신의 머릿속과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기운이 탁해지고, 기운이 탁해지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자꾸만 늪에 빠진 듯 무겁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집안의 청결을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을 불러들이는 정성으로 여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방바닥을 닦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마음을 닦는 수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보금자리를 방치하곤 합니다. 당신이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바닥이 물건들로 가득 차서 숨을 쉬지 못한다면 당신의 운명 또한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철학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방을 보여주면 당신의 미래를 말해주겠다는 말이었지요.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질서가 곧 당신 삶의 질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면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기보다 먼저 걸레를 들고 구석진 곳의 먼지부터 닦아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 먼지는 당신의 영혼에 낀 이끼와 같습니다. 그 이끼를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당신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놓치고 맙니다. 낡고 해진 것들,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당신의 복잡했던 생각들도 서서히 가닥이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워내고 닦아내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당신의 막혔던 기운이 뚫리고 비로소 맑은 정신이 깨어납니다. 나는 당신이 물건의 무게에 눌려 소중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을 간소하게 하고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꽉 막힌 물줄기가 썩어버리듯 정체된 공간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의 집안에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게 하십시오. 바닥에 놓인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고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평온한 소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100년을 살아본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허리를 펴고 당신의 주변을 맑게 가꾸어 보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밝게 깨어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내가 깊이 깨달은 또 하나의 지혜는 우리 조상들이 집을 대했던 정성 어린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결에는 집을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결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룩한 터전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혹시 옛 어른들이 아침마다 정갈하게 마당을 쓸고 문틀의 먼지를 닦아내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머무는 자리를 맑게 함으로써 내 안에 어지러운 생각들을 가다듬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바로 그 마음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물건들은 사실 당신이 정리하지 못한 고민과 미련의 덩어리들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어지러우면 당신의 정신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종이들, 옷장에 뒤엉켜 있는 옷가지들, 그리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성공이나 대단한 행운을 바라지만 진짜 복은 아주 사소하고 정갈한 일상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를 정돈하고 책상을 닦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0년을 살며 목격한 무서운 인생의 법칙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만 어지러운 풍경 속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화려한 장식품으로 집을 꾸미기보다는 물건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놓여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순리대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햇살이 방바닥 깊숙이 닿게 하십시오. 그 밝은 빛 아래에서 당신의 집안에 스며든 무거운 기운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낡고 해진 것들을 아까워하며 움켜쥐고 있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비워내고 닦아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설레는 여행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살아나고 당신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평온함이 깃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정성을 다해 가꾼 공간은 반드시 당신에게 보답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갈하게 정돈된 방이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런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을 매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집을 맑게 가꾸는 것은 당신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걸레를 들고 당신의 주변을 환하게 밝혀보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맑게 깨어나는 기분 좋은 떨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집안의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아픔들을 걷어내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는 100년을 살아오며 우리네 삶터가 얼마나 정직하게 주인의 마음을 담아내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것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 당신의 집안 어딘가에도 반드시 그 상처의 흔적이 먼지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마음이 답답하면 상담을 받으러 다니지만 정작 자신이 매일 숨쉬고 잠드는 공간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물건들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차마 열어보지도 못하고 닫아둔 서랍 속의 내용물들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어머니의 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유품을 수십 년째 방 안에 가득 쌓아두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그리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혹시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 속으로
당신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그 아픈 기억들과 작별하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지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추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놓아주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때가 낀 창틀을 닦으며 당신의 마음속에 엉겨붙은 슬픔도 함께 씻겨 내려간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옛사람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마음을 비우듯 집안을 청소하는 행위를 하나의 돌을 닦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맑은 기운이 살아나고 어두웠던 구석이 환해질 때 당신의 내면에서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운의 흐름이 뚫리고 왠지 모르게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당신의 공간이 정화되면서 뿜어내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던 무거운 그림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워낸 자리에 맑은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하고 따뜻한 햇살이 머물게 하십시오. 당신의 집이 슬픔의 저장고가 아닌 기쁨의 샘터가 되게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두운 기억보다 밝은 희망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무거운 물건들을 하나씩 놓아줄 때마다 당신의 남은 생은 더욱 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떨리는 손을 잡아줄 테니 용기를 내어 당신의 보금자리를 맑게 씻어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비로소 평온한 안식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파할 이유가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의 집이 먼저 알아차리도록 정성을 다해 가꾸어 보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까닭 없이 무시당하는 서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비바람을 숱하게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그 상처를 고스란히 집으로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머무는 이 신성한 집이 당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친 풍파에 시달렸어도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당신의 공간이 정갈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당신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주는 유일한 치유의 성소가 됩니다. 반대로 집안마저 어지러운 물건들과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세상의 화살을 피할 곳이 없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나는 당신이 밖에서 받은 상처를 집안 벽지에 문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서러움이 깊을수록 당신은 더욱 정성스럽게 방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내보이는 과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가장 고귀한 몸짓입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나의 집은 나를 알고 있다는 믿음으로 주변을 정돈하십시오.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당신의 찻잔을 깨끗이 씻고 잠자리를 빳빳하게 펴며 당신을 둘러싼 공기를 맑게 가꾸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기품을 갖추게 되면 신기하게도 당신의 내면에는 단단한 옹이가 생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자존감이 당신의 집 구석구석에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내가 젊은 시절 보았던 한 선비는 가난하고 남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 그의 방 안은 언제나 은은한 목 향기와 정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방에 들어선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물건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공간이 내뿜는 주인의 엄격하고도 따스한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집이 바로 당신의 얼굴이고 당신의 갑옷입니다. 영적 쓰레기들을 치우고 맑은 빛을 불러들이는 것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 던지는 가장 조용한 외침이자 승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 또한 결국 당신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공기를 스스로 다스리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낡은 물건 하나를 버리고 슬픈 생각이 들 때마다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렇게 비워내고 닦아낸 자리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위엄이 깃듭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당신의 집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묻혀온 더러운 흙먼지는 문 밖에서 털어버리고 당신의 보금자리에서는 오직 당신의 영혼만이 오롯이 빛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키는 힘은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정갈함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맑고 당당한 기운으로 당신의 하루를 채워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60을 넘고 70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비로소 참된 자유를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노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쌓아둔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을 얼마나 맑고 가볍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평온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나이가 들수록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자꾸만 새로운 물건을 집안으로 들이거나 예전의 명성을 증명해 줄 낡은 서류와 훈장들을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켜본 바로는 과거의 껍데기를 버리지 못한 노년은 마치 마른 잎사귀가 나뭇가지의 끝까지 매달려 바람에 떨고 있는 것처럼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서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성한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운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기 마련인데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그 물건들이 내뿜는 기운에 사람이 눌리게 됩니다. 당신의 방에 가구와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으면 맑은 공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듯이 당신의 운명 또한 꽉 막힌 길처럼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소유의 기쁨보다 존재의 홀가분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텅 빈 방 안으로 스며드는 햇살 한 줄기가 수만 가지 가구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롭다고 말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이 죽어있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생명의 온기가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도 때가 되면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욕심으로 쌓아둔 것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당신의 노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과 맑은 웃음소리가 찾아옵니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의 텅 빈 서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책 몇 권과 낡은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비어있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우주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이 울적하다면 보약 한 첩보다 먼저 당신의 옷장을 열어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부터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입니다. 물건을 하나 버릴 때마다 당신의 주름진 이마에 쌓인 시름도 하나씩 거쳐 나갈 것입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나 자신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내는 고귀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집이 맑은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 통로를 통해 하늘의 복이 들어오고 당신의 남은 날들이 저녁 노을처럼 눈부시고 평화롭게 물들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며 내가 무수히 목격한 삶의 이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씨앗의 법칙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머무는 집이라는 밭에 어떤 기운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기도 하고 지독한 잡초가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앞서 말한 3가지 영적 쓰레기, 즉 죽은 물건과 슬픈 말, 그리고 탐욕의 덩어리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인생밭에 스스로 독초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시련이 닥치느냐고 하늘을 원망하지만 사실 그 시련의 그림자는 당신이 버리지 못한 낡은 집착들이 만들어낸 어둠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다 버린 낡은 신발 한 켤레, 당신이 오늘 참아낸 원망 섞인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닦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인과라는 것은 멀리 있는 심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손끝과 입술 끝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우주의 숨결입니다. 당신이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닦고 비워낼 때 그것은 하늘을 향해 나는 이제 새로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올리는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어 10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내 주변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뱉은 기운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무서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되고 집안에 화목이 깨어져 고민이라면 다른 비방을 찾기보다 먼저 당신의 거실과 주방에 쌓인 묵은 기운부터 씻어내십시오. 부모가 맑은 자리를 지키면 그 맑은 기운은 반드시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행운은 없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모여들고 더러운 물에는 벌레가 꼬이듯 당신의 공간이 맑아져야 비로소 귀한 인연과 좋은 기회들이 당신의 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하여 다음 세대에게 맑은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녹슬게 하고 집안의 가풍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비움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생명력을 얻기 위한 거룩한 내어줌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낡은 것들을 놓아줄 때 우주는 그 빈자리를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온과 기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여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명은 정해진 굴레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매일 청소하고
가꾸는 집안의 풍경처럼 당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빛을 불러들이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행위 속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보금자리를 축복의 땅으로 일구어 가십시오. 당신의 정성이 깃든 그 맑은 공간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100년을 앞서 걸어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집이 곧 당신의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당부를 전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당신의 집이 곧 당신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슬픔도, 배고픔의 고통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사무치는 외로움도 모두 지나온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바람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미소를 지으며 당신 앞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머무는 자리를 언제나 맑고 정갈하게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집 안에서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단순히 먼지를 닦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애를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거룩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그 작은 결단, 즉 아까운 마음을 누르고 낡은 물건을 내보내고 원망 섞인 말 대신 따뜻한 감사를 입술에 담는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운명 줄기를 바꾸는 커다란 물결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인생이 저문다고 생각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이야말로 가장 깊고 은은한 빛을 내뿜을 수 있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다만 그 빛이 흐려지지 않게 하려면 당신의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집착들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텅 빈 방에 고요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소박하고도 깊은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집 대문을 활짝 열고 묵은 공기를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 문도 함께 열어 그동안 쌓아두었던 미움과 욕심 그리고 슬픈 기억들을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늘이 내리는 맑은 이슬과 따스한 햇살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이며 당신의 보금자리는 당신의 품격과 자애로움이 깃든 성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먼저 걸어온 이 길 위에서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는 고맙다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당신의 정성이 이미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나는 멀리서나마 간절히 빌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깃털처럼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춤을 추듯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자리를 정성껏 가꿀 때 온 우주는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평화의 안식처가 되고 당신의 영혼이 맑은 샘물처럼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당신에게 전하는 이 진심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복이 깃들기를 나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